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그들은 왜 유신 진화론자가 되었는가입니다. 네, 유신 진화론자 25명의 전환 서사 분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네, 그런데 평소에 주변에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유신 진화론 관점 가진 사람은 또 없어가지고 이게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가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마침 이 작업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중간에 그냥 좀 보여드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한 결론을 딱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막 이거저거 작업하다가 그거 이제 작업하던 거 정리해서 그 뭐 이런 거 좀 정리 내가 좀 해보니까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정도인데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접근 방법은 그냥 이제 사회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학처럼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분석한 거 보시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신 진화론 관점에 빠져 있지 않으면 사실 유신 진화론을 잘 이해하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이렇게 25명의 전환서사 분석이라고 했는데, 유신 진화론 관점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왜, 어떻게 그 유신 진화론 관점을 갖게 됐는지,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이제 이 서사, 이분들이 쓴 그 에세이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 에세이를 분석해서 어, 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왜 저런 특이한 생각을 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반대로 유신 진화론자들도 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아마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네. 지난번 이제 양 박사님도 이제 그때 기조 강연을 하셨지만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서 기독교 학문 연구회에서 5월에 학회를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유신 진화론 관점을 가진 분이 기조 강연을 한 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관점들을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현대 과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전통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유신 진화론자들이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거 현대과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 3장이 현대과학에 맞지 않으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도 안 받아들이나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유신 진화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 부활 사건, 이거는 또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데도 그거를 또 사실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이다. 그러는데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어, 입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 그 유신연화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사실로 믿는다. 그러면 그럼 왜 창세기 1장, 3장의 이 창조 사건을 사실로 믿지 않고 그거는 이제 틀렸다고 하고 굳이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럴까? 이게 궁금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은 어떤 사고에 빠져 있어서 다 진화했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화론자들은 보면 그게 증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론이 아닌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하고 진화론 입장에 기초해 있는 유신 진화론자들하고 아주 이제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간격이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대체 유신 진화론자들이 왜 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네, 마침 주변에 직접 물어볼 사람은 별로 없는데, 네, 이 책,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라고 해서 바이올로그스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한 25명의 유신 진화론자들이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진화가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유신 진화론자가 됐느냐. 그 과정을 이렇게 에세이로 써달라고 해서 25명한테 받아서 실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원하는 이제 구성대로 질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책에 기록된 그 에세이를 분석해서 유신 진화론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곧 더 넘어가기 전에요. 한번 이제 보십시오. 저는 이게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그냥 상관관계가 좀 높은 것, 닮은 거의 증거일 수는 있어도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의 증거는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데 어, 이제 지적 설계론 주장하는 이제 그런 뭐 강의들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죠. 지금 두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는 스페인의 이제 몬세라토에 있는 그 바위 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바위처럼 되어 있는데 미국의 러시모어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지적 설계론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왼쪽 거는 왼쪽 거는 자연적으로 저렇게 생겼겠다. 지각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시모 산의 이거는 저거는 자연적으로 저렇게 지각 활동에 의해서 풍화 활동에 의해서 침식 활동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어렵고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저절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는 우주가 넓고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우주상의 어딘가에는 이 러시모 산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게 궁금해서 유신 진화론자들의 그 생각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편의 그 이제 자기가 어떻게 유신 진화론자가 되었나라는 이제 전환에 대한 스토리가 쭉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전환의 스토리라는 관점에서 25편의 에세이를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성경관이나 과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일을 계기로 기존의 입장이 흔들렸는지, 그 결정적인 어떤 전환의 계기는 뭐였는지, 그리고 신앙과 진화를 어떻게 다시 연결했는지, 유신신화론 수용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대략 이런 이제 구도로 25명의 그 에세이의 스토리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유신 진화론자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네,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부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과학 증거를 수용하는 형이냐,
또는 이제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증거가 아니라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그 신학을 재구성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목회적인 교육,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학생들이나 그 아이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런 문제 상황, 이런 거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네, 또는 그 뭐 이 문화 전쟁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또는 그것과 또 다르게 그냥 뭐랄까요? 그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런 거를 그냥 느끼면서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학문적인 정직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 동기들을 쭉 일단은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 25명의 그 전환 이유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스토리를 분석할 때 항상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의 권위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재정의하는가. 세 번째, 창세기 1장에서 3장 어떻게 다루는가. 네 번째, 복음 교리와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이제 보존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변경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찾아내서 어떤 것을 보존하고 어떤 것을 변경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하고 이게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예, 그게 꼭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뭘 어디까지 어떻게 믿는 건지 이걸 사실은 더 이제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연구 설계를 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이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건 불가능하고 그 책의 에세이만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찾아내기는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은 하지 못하고 뭐 이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인물들 25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에세이로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분석할 때 이 사람의 신앙 배경이 어떠냐, 초기의 입장은 뭐였는지, 또 내적인 어떤 갈등이 시작된 원인은 뭔지, 유신 진화론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수용한 핵심적인 논리는 뭔지, 전환하고 나서 성경 해석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또 이제 정서적인, 관계적인 동의는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최종적인 입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25명의 에세이별로 분석을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가 보면 아마 이제 그 편집자가 그 글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표를 줬을 거예요. 이런 글을 써달라.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유신진화론자로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변했다. 이거를 써달라고 아마 이제 이 글 쓴 사람들한테 다 요구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편집자가 그 요구했던 그 요구를 잘 맞춰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딴 얘기 그냥 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환 과정을 이렇게 잘 충실히 쓴 게 아니고 그냥 그 유신 진화론자의 그 사상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서 쓴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25명 전부 다가 이 전환 과정을 잘 쓴 게 아니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수 좀 매겨서 1, 2, 3, 4점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4점으로 이제 평가한 사람들은 좀 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쓴 사람, 네, 3점이나 2점은
그 충실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별로 몇 명 이렇게 설명할 때도 전환 과정을 좀 충실하게 쓴 사람 몇 사람 위주로 그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종 종합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몇 가지 그 동기를 어, 전화가 아니고 전환의 동기인데요. 전환 동기에 대해서 유형을 좀 나눴는데 한 사람이 이 동기를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대략 이제 그 유형을 조금 구분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냥 과학 증거에 압도되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의 성경 해석이 이상해서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또는 이제 문화 전쟁, 무신론적인 진화론과 그 젊은 지구론을 반지성적인 창조론이다 그러면서 이 양극단을 거부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 전쟁에서 탈출한 형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목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종합적인 유형이 있었는데 이 유형화는 이제 조금 자기적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이래저래 좀 이제 만져봤지만 아직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게 나오진 않아서 크게 대략 이제 과학 증거 압도형, 성경 해석 전환형, 문화 전제 탈출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한 그런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은 대부분 과학 증거 압도형이었고요. 예,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 해석 전환형 이게 좀 많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소개드리는 이제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유형 자체를 소개드린다기보단 그러니까 몇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변했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좀 더 큽니다. 일단 25명의 그 전환 스토리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제 공유해 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그 자료를 따로 보시면 조금 이제 더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25명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제임스 스미스 같은 예, 제임스 A.K. 스미스 같은 경우에 되게 핫한 인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제임스 스미스 같은 인물이 유신 진화론자다. 이러면 또 이제 조금 이제 꺼림직해지죠. 네.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 예, 네. 뭐 젊은 지구 창조론 뭐 이런 거에 처음에는 좀 노출이 됐다가 어, 이 이제 보수적인 신학, 개혁주의 전통 안에도 진화를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있음을 알고서 이렇게 이제 변화됐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스캇 맥나이트는 성경학자니까요. 존 월튼한테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변했고,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캠풍 잘 모르죠. 데보라 하스만은 바이올로고스의 이제 핵심 인물이니까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트램폴 롱맨 3세도 이제 성경학자잖아요. 네, 이 사람도 그렇게 창세기가 그냥 전통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맞다 이러면서 이제 바뀌었던 사람이고 제프 하디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스티븐 애슐리 블레이크, 이게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잘 들어본 사람이죠. 프란시스 콜린스는 무신론자로 아주 오랫동안 버티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고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네. 올리버 크리스프는 이제 조직 신학자인데요. 또 제니퍼 와이스먼 천문학자, 존 오트버그, 데니스 베니버, 네, 프로빈세 투파티.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 하여튼 이제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알만한 인물로는 이제 톰 라이트도 있는데, 톰 라이트 글은 자기가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미국의 자기는 영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이 유신 진화론 논쟁이 왜 뭐 무슨 일이냐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자기 생각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틴 베럿, 데니스 레머로. 음, 네, 이 중에서 데니스 레머로라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이제 재미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요 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로라 트루엑스, 로드니 스콧, 아모스 용, 달스트롬, 애플게이트, 그리고 이제 리차드 마우 정도는 우리가 좀 아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네, 리차드 마우. 리차드 마우는 전환 스토리를 이제 자세하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쓴 것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 거는 이 개별 각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 자, 그 첫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 칼빈 칼리지의 철학 교수고, 네, 제목이 이분의 글은 문화전쟁에서 공동의 증언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신앙 배경이 이분 제임스 스미스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신앙 양육을 받지 못했고요. 18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대학 들어갈 무렵에 이제 고3이나 대학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공통이해를 자기가 따라잡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성직 소명도 인식을 하고 성경대학에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초기에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수용했는데, 그리고 이제 과학을 주로 문화 전쟁의 도구로 배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대학에서 창조과학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등이 생겼냐? 이제 창조과학이 과학적인 탐구라기보다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변증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인식을 했고, 자신에게 창조과학이 자기에게 제공해 줬던 과학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와 증거가 매우 선택적인 표본이어서 확증 편향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자기가 가지고서 보고 있고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창조과학하고는 이제 창조과학과는 비평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구프니선 학파의 워필드, 하치 같은 분들의 책을 읽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마크 노을의 책을 통해서 진화과학의 전개에 열린 마음을 가진 진화과학의 전개에 열린 마음을 가진 정통 보수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의 글을 난생 처음 접하였다. 마크 노을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로널드 넘버스의 창조론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제시된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배웠던 성경 읽기 방식이 사실 기독교 역사의 선상에서 상당히 비껴나간 것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장깔뱅이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온 방식과 충격적으로 다른 근대의 해석학적 발명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 창조론자들을 또 읽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카이퍼의 강연 중에서 그 렉처슨 칼비니즘 그 그런 강연들이 있잖아요. 칼빈주의와 과학 강연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창조과학은 멀리하고 창조과학을 멀리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오래된 창조론이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으로 그냥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여기 창조론자들을 읽고 나서 뭐 느끼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돼요. 아구스티누스에서 장깔뱅이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온 방식과 충격적으로 다른 근대 해석학적 발명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진술이 이건 맞는 건가? 이제 칼빈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하면서 근데 워낙 짧은 에세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 따져볼 수 없어서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와 진화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동료들이 이 큰 장막 개념을 좋아하는 것은 아님을 눈치채었다. 네. 진화적 창조를 확신 있게 주장하는 일부 동료들은 을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개방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내게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다. 진화 창조론자들인 친구들과 동료들 일부는 내가 성경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과학의 편에 서 있지만 그들과 성경대학 교수님들은 과학을 이용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로 닮았음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입장만 바뀌었을 뿐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전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었다 이러면서 그들과 똑같은 문화전쟁 태도를 견지했다. 과학은 여전히 전쟁 무기로 이용되고 있었다. 초점은 증가하는 데 있지 않고 승리하는 데 있었다. 이 제임스 스미스의 이 말을 보면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상황과도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 게 그 창조과학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창조과학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유신진화론자들을 보면 지금 딱 이렇게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과학을 그냥 변증하는 용도로 전쟁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 현상이 저 미국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임스 스미스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전투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성경적 신앙이 와해되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 두려움을 느꼈고 이 두려움은 문화 전쟁 태도를 부추겼다. 또 한편 진화 창조론자 동료들 중 일부는 순진한 사람이나 근본주의자로 인식되고 학계 동료들이나 문학의 어피니언 리더들의 존경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두려움의 대상은 매우 다르지만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유사해 보였다. 양편 모두 과학을 승리하기 위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이제 현상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가 수용한 어떤 핵심 이제 논리, 그리고 성경 해석이 어떻게 변했는지, 신학적인 재구성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서적인 관계적 동인 뭔지, 네, 최종적인 입장은 뭔지, 네.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쭉 각 사람만 하고 있는데, 제임스 스미스의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콧 맥나이트, 노던 세미너리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신약학자죠. 제목이 과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에세이였어요. 스콧 맥나이트는 에, 어릴 적의 성장 배경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신봉하는 그런 환경,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초기에 젊을 때, 어릴 때에는 젊은 지구 창조론적인 환경에서 경험을 했지만 과학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열린 태도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스콧 맥나이트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신이 맡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의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학생의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 뼈들은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학생이 하는 거죠.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지도 선생님과 목사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셨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그 뼈들은 사탄이 묻어놓은 거란다. 이거는 이제 맥나이트가 지도하던 그 학생이 낸 리포트 안에 있는 글입니다. 그 학생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어, 나는 탄소 연대 측정과 인간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공룡 뼈에 대한 대답만큼은 난 불합리했다. 이제 이런 학생이 낸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젊은 지구론 입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저런 게 내가 또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유신 진화론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창조론을 불신하고 떠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 그 스콧 맥나이트는 젊은 창조론을 신봉하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의 어린 시절 목사님이 예, 이제 고립된 기독교 대학 칼리지가 아니라 대학교 유니버시티를 나오셨던 까닭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다소 온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굳게 믿었다. 물론 진화론이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무신론과도 강력하게 관련되기 일수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언급한 학생이 어린 시절 들어야 했던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25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 관점을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아마 생각할 계기가 아마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다루지 않거나 뭐 교회 다녀도 중요한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덜 다뤘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그 학생들한테 갈등의 원인이 이제 이런 거죠. 세상이 사악한 생각에 놀아나도록 사탄이 공룡 뼈들을 묻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어릴 때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스콧 맥나이트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신감이 아니라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어, 그냥 이렇게 공룡뼈 묻어놓은 거야, 뭐 이렇게 사탄이 묻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좀 그건 잘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또는 다른 여지들도 있어 이렇게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해준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전통적인 시각으로 남아 있었다. 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냥 공과를 딱 따지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콧 맥나이트는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프란시스 셰퍼와 듀안 서먼, 조지 레드, 존 월턴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서도 저는 아까 제가 앞에 몬세라토 이제 몬세라토와 어디죠? 미국의 저기, 잠깐만요. 네. 몬세라토 러시모어. 네, 이거를 다시 지금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어, 프란시스 셰퍼의 책 중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대학 아마 2학년인 3학년 때쯤에는 창조 그 기원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니까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유신 진화론적인 생각,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을 가지고서 창조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대학 2, 3학년 때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화의 방법을 자연계 안에 그냥 하나님이 메커니즘으로 넣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6일 만에 그냥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냥 확 이렇게 예, 딱 들면서 하나님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딱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스콧 맥나이트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읽으면서 나의 뇌가 확장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우주가 내가 배운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었는데 스콧 맥나이트는 저하고는 다른 생각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드웨인 서먼이나 종말론 쪽에 이제 유명한 조지 엘던 레드 책을 보고 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하고 지구와 우주가 오래되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진화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구와 우주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진화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몬세라토와 러시모어의 그 관점, 그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25명의 유신 진화론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공통적으로 뭐 여러 번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존 월턴이에요. 존 월턴이 그 책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1, 2, 3장의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그 물리적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 그런 이제 존 월트는 이제 그런 해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 월튼의 이 기능적인 관점에 상당히 환호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유신 진화론과 이렇게 잘 맞아요. 물리적으로 창조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존 월튼의 그 관점을 가져오면 우리 창조와 관련된 우리의 그 교리가 많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재구성해야 되는 게 생기는데 그 만만치 않죠. 하여튼 지금 에세이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자, 또 여기 뭐 켄풍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네, 재밌긴 한데 지나가려고 합니다. 또 조금 지나가서요. 데보라 하스만은 이제 바이올로그스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데보라 하스만은 이제 그 남편이 하스마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하스만은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와 남동생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보기가 되으셨고, 우리 가족은 헌신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좋은 그런 가정에서 어, 자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는 지구는 젊고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학교에서 우리는 좋은 생물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은 진화를 반종교적 선동의 일종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하여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화를 접하고 진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진화론에 이렇게까지 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품고 있던 성경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식탁 앞에 앉게 된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수업 시간에 대해 배운 내용을 말씀드렸다. 마침내 아버지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말씀하셨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때 느꼈던 안도감을 지금도 기억한다. 몰라도 괜찮은 거였어. 이 어릴 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버지도 자기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서는 MIT에 이제 박사과정 진학 후에 천문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수천 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과학적 증거와 마주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을 수 없었다. 나는 과학적 증거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증거는 더 확고해졌다. 단 하나의 연대 측정법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독립적인 측정법들과 논증들이 모두 하나같이 수천 년이 아닌 수십억 년이라는 동일한 일반적 결론을 가리켰다. 네. 그리고 또 이제 IBF에서 활동을 했나 봅니다. 그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했고, 다들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네, 성경은 창조를 누가 왜 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전형적인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음. 어, 그, 뭐, 천문학자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천문학자이면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좀 잘 알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천문학자이면서 화학자나 생물학자들, 또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 그냥 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천문학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그 뭐 생물학이나 이쪽도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데보라 하스마의 경우에도. 음, 네. 이 데보라 하스마도 천문학을 전공해서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 트램퍼 롱맨 3세 같은 경우 이제 성수학 교수인데 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과학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 갈등이 시작된 거 보면 예일대학교에 진학해서 수메르, 바벨론, 이집트, 가나안의 굉장한 창조 신화들을 직접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예일대학교였다. 나는 그 신화들이 갖는 창세기 1, 2장 및 구약 성경의 창조에 대한 다른 많은 저술과의 기막힌 유사점들과 뚜렷한 차이점들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예일대학교에 가서 이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신화들을 만나서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성경, 창세기의 어떤 이제 유일성이라고 할까요? 그 독특한 권위, 그거를 이제 낮추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롱맨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서는 이제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와서 교수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트럼프 롱맨이 어느 이제 수양에 가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영상을 한 시간짜리인가 유튜브에 누가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교의 그 총장인지 아니다 그 리폼드 신학교 이때 웨스트민스터에 있었지만은 리폼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겸직 교수로 리폼드 신학교 학장이 그걸 보고 이 사람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 겸임 교수직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어요. 네. 이 과학자가 아닌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란시스 콜린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바이올로고스의 설립자이면서 제일 핵심 리더고 미국 NIH 원장이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신앙은 이제 거의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불신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 불가지론적 입장이었고 학부를 마칠 때까지도 그랬고요. 예일 대학교에서는 물리화학 박사과정을 했는데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점차 불가지론에서 무신론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2년차 후부터 박사과정 2년차 전까지는 공부할 때 좀 어려웠나 봐요. 이게 내가 맞나? 그런데 2년차 후부터 생화학 강의를 듣고 유전학 공부를 하면서 아주 그 두드러진 그 소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그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는데 어떤 한 여성 환자가 콜린스한테 당신 무엇을 믿으며 삽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 이제 콜린스가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더듬더듬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콜린스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동네 살던 감리교 목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이제 줬는데 그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신앙의 타당성에 반하여 내가 품었던 개념들이 모두 고작 초등학생 수준을 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런 어, 이제 생화학 쪽, 유전학 쪽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유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이제 이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그 각성을 하고 일단 신을 믿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계기로 해서요. 그리고 캐스케이드 산맥에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인데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나는 캐스케이드 산맥을 올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나의 저항은 맥없이 꺾였다. 어느 모퉁이를 돌자 꽁꽁 얼어붙은 아름다운 폭포가 수십 미터의 높이를 자랑하며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었고 나의 탐색 여정은 거기서 막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을 때 나는 이슬이 맺힌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드렸다.
이제 회심을 하고 회심 사건에서 어떤 이제 그 회심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체크할 때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제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고백도 이제 있지만, 우리가 뭘 체크합니까? 항상 저거 체크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그 각성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그 죄인의 상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속받은 나의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으면은 이제 그것도 더 물어봤을 텐데 그런 진술이 이제 이 에세이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런 고백은 아주 감동을 받은 불신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충분한 자료가 지금 백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모이는 전국 모임에 나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콜린스가 나가서 진화를 이야기하니까 큰 반감이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에, 그 후에 어, 이제 진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종이 갖는 연결성은 모든 생물학의 이해의 심오한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연결성 없이는 어느 누구든 생명을 연구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진화는 사실일 수 있고 또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핵심 논리를 내세우면서 유신 진화론 운동을 미국에서 아주 그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자, 그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은 지나고 좀 특이한 한 분을 이제 데니스 레모로라는 이제 이분을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과학과 종교 전공 분야의 이제 부교수이고요. 이 데니스 레모로는 치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이제 복음주의 신학 박사 이렇게도 되어 있고, 진화생물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학위가 세 개나 돼요. 이 데니스 이제 레모로는 뭐죠? 이런 유신 진화론을 비롯해서 그 그런 여러 책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 책을 이제 번역본을 낸 것도 있는데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 데니스 레모로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학 생물학과 1학년 때 진화생물학 개론 과목 한 개를 듣고서는 곧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대학 졸업 후에 몇 년 뒤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다니자마자 곧바로 창조냐 진화냐 이 이분법에 또 빠졌다고 해요. 이 선택해야 되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긴 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원에 관한 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진화론을 멸시하고 진화론이 대학생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주일학교 청년부에서 나는 창조과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원에 대한 유일무이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제시되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이 약 6천 년 전에 엿새 만에 창조되었음을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셨다. 창세기 1장에 기술된 6일에 걸친 창조를 해석하는 경건한 방법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나는 유신론적 색 진화론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교회나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의 주장만 저기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했지만 여기 이 주일학교 청년부 생활을 할 때는 창조과학에 완전히 빠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열심 당원이었어요, 일종의. 주일학교 출석하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창조과학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창조과학자들 중 한 명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에서 내는 잡지에도 이제 투고를 글도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첫 해도 마치지 않고 그만두고는 창조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가 되어서 전투를 내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진화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가 엉터리라는 거를 내가 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 그 전투를 치러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리젠트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첫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포부, 진화의 이론에 대해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지옥을 선포한다. 네, 일기에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임스 패커 박사의 수업 중에 성경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패커 박사가 성경의 그 이제 1장, 2장, 3장의 그 창조 기사, 1장의 창조 기사는 이거는 그림 언어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의 후에 70명의 수강생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앞에 나가서 패커 박사한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왜 이런 얘기하냐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입장을 밝힌 로런 윌킨슨 박사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또 복음주의 신학 공부하는 거 박사를 마치고 이제 그러니까 치아하고 턱뼈의 진화를 연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적인 일치주의가 성경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진화가 완전히 허튼 소리다. 진화를 지지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믿음만큼은 여전히 굳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턱뼈 진화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시작 공부하면서 진화가 거짓임을 밝힐 과학적 증거를 조용히 수집할 작정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원에 대한 다채로운 그 반진화 이론들을 통해서 과학 증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반대로 어, 나는 진화 생물학을 공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진화의 과학적 증거는 압도적이다. 과학계에는 진화에 대한 논쟁이 없고 진화와 경쟁하는 이론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전이화석,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전이화석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또는 창조과학 쪽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시조새 같은 경우에도 전이화석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전이화석이라는 게 무수히 많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예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3억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2억 2천만 년 전, 1억만 년 전, 이제 이런 이제 큰 차이를 두면서, 오랜 차이를 두면서 다른 게 있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이제 전이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비슷한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전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관점의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진화라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어떤 분은 이런 것들, 로드니 스콧이라는 휘튼 대학의 생물학 교수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유신 진화론자인데 명확하게 유신 진화론자라는 것을 학교에서 이제 밝히지는 않고 인터뷰할 때도 이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되냐라고, 어, 저기 그 면접 질문 한번 볼게요. 휘튼 대학에 지원했을 때 그 행정이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렷이 기억나는 질문과 대답이 있다. 행정이사 한 명이 나에게 인간과 기타 유인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리학적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나는 그 행정이사에게
폭스바겐 비틀과 포르쉐 로드스타를 만든 사람이 동일인이며 그가 첫 포르쉐를 만들기 위하여 폭스바겐의 부품들을 사용했던 것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 행정이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는 몰랐지만 나의 이야기와 그의 질문사의 연결성을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로드니 스콧은 유신 진화론자예요.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지적 설계론이나 이런 거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이거 이제 차잖아요. 이륜차도 있고 이륜차에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바퀴가 세 개니까 뭐 굳이 하면 이륜차에서 조금 나간 삼륜차도 있고 예, 사륜차도 이렇게 있고 그 옛날 이제 택시 옛날 모델이고 그 전에 올라가면 이제 더 포드 모델 T 그 이전의 모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초기의 자동차 모델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차 개통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생물 하는 사람들이 개통수라고 해서 옛날에 아주 원시 세포로부터 해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까지 쭉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나무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만약에 뭐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이 또는 수만 년 후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를 발굴했는데 지금 제가 사진에 올려놓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들을 보면 뜯어보면 여기 이 차에 있는 것이 이 이륜차에도 비슷한 게 거기 들어있기도 하고 이 이륜차에 있는 게 여기 사륜차에 들어있기도 하고 아주 초기의 차량에 있던 것들이 밑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바뀌기도 하고 빠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유전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중에 콜린스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차를 보고서도 이거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 가면 위에 이 차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어, 혹시 우리 세계에서는 안 될지 몰라도 이 넓은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아니라 무슨 다중우주 이론 얘기하면서 이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에는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몬세라토의 그 산과 러시모 산의 그거에 그냥 그거하고 같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면 그냥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네. 리차드 마우라고 마지막 인물인데 에세이가 전원 과정을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한 부분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리차드 마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플러 신학교 교수이고 전 총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저작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이제 뉴저지에서 공립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근본주의 성경 공부 모임에 속해 있었다. 자,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자꾸 근본주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얘기할 때도 아마 저한테도 근본주의자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거를 저는 원치 않고 저는 개혁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 성경 공부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14세에서 16세 청소년기에 여름마다 성경 공부 캠프에서 이제 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때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형을 한 명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형이 1954년도에 출간된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리차드 마우가 그 이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 책에서 램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 지구적 홍수를 믿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했다. 복음주의자로서 그는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한 가지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 창조론이라고 부르는 유심론적 진화론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부른 것인데 그는 후자를 선호했다.
그는 하나님이 진화하는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식의 구체적 기적들을 통해 여러 다양한 지점에서 개입하신다는 이해를 선호했다. 이 책을 리차드 마우가 이 청소년기에 그 대학생 형하고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둘이서 아주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버나드 램이 우리 한국의 그 유신진화론자의 그 지금 제일 리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분도 버나드램 얘기하면서 버나드램 유신 진화론자였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차드 마우도 이제 그 버나드램이 젊은 지구론의 대안으로 유신 진화론과 점진적 진화론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화하는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식의 그런 구체적 기적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했다.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네, 엉터리예요. 버나드 램은 일종의 이제 그 간격 이론 같은 이제 새 간격 이론이 아니고 그 뭐죠? 날시대 이론 관점의 그런 적이고 유신 진화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이 점진적 창조론자다. 자기는 이렇게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을 선호한 자기는 이제 이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 여러 곳에서 보면 젊은 지구론 아니면 다 자꾸 이제 유신 진화론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저, 저 누구죠? 저 이제 한국의 유신 진화론의 그 리더격 하고 있는 이제 그분은 우리 양승훈 교수님 보고도 그뭐 저기 유신전으로는 아니냐, 입장 밝혀라,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리차드 마우, 아니, 버나드 램의 책을 봤으면, 에, 올더스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셔니스트, 오랜지구 점진적 창조론자가 돼야 되지, 왜 유신질화론자가 됐냐. 이런 이제 저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25명이 있는데 그중에 몇 사람의 사례를 좀 봤고요. 어, 이 사람들의 사례들을 쭉 그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 유형을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진화론의 증거를 내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증거 중심형인 사람들을 보면, 콜린스, 베네마, 하딘, 세수파티, 뭐, 레머로 이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바뀌었다라는 사람들은 롱맨, 또 뭐, 스콧 맥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문화 전쟁에서 난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임스 스미스, 뭐 리차드 마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개가 제일 큰 중요한 어떤 유형일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작은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일 것 같은데 이 유형을 구분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자들에게서 중요하게 드러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대체로 젊은 지구 창조론 또는 반진화 복음주의 문화에 대한 피로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제 두 번째로 과학 증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 압박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전학, 생물학 이런 쪽 한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하고요.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창세기를 잘못 해석해 왔다. 그러면서 주로 월튼을 가져와서 그렇게 기능적 창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셋째, 과학을 무신론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신론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청년들이 이탈하는 문제. 이게 여러 사람에서 강한 동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신학적인 미해결 문제를 열린 질문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 창세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그냥 둡니다. 네. 두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탐구를 하자.
이런 자세는 또 뭐 나름대로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네, 이 작업을 제가 충분히 하진 못했고,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이들의 성경 권위 이해가 전통적인 성경 무어론과 같은가? 두 번째, 창세기 1에서 3장의 역사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또 셋째, 죄와 죽음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또 넷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특별한 행위로 남는가? 아니면 그냥 자연신학 속에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지. 자, 그럼 다섯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명제가 실제로는 과학의 현재 합의가 성경 해석을 조정하는 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또 다섯 번째는 하여튼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이제 그 비판점이죠.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못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25명의 전환 서사 스토리를 보니까 딱 한 가지의 단순한 이유로 이게 다 환원되지는 않더라.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패턴이 몇 가지 있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고 성경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네, 과학의 강력한 증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성경 해석과 창조 교리를 재구성한 사람들이다. 이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진정성은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유신 진화론자들은 대체로 과학의 증거를 정직하게 수용해야 되는 그 지적인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창세기 해석을 재검토하려는 해석학적인 전환, 또 반진화 관련된 복음주의 문화에 대한 피로감, 또 다음 세대를 신앙과 과학의 양자택일에서 구하려는 목회적인 동기, 또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의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유신 진화론자가 되었다.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다 그런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애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신학적으로 이게 또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그걸 다 받아주기는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에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워킹 페이퍼입니다. 제 작업 중인 거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저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